안녕하세요. 동네 수의사입니다. 오늘은 강아지 간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. 강아지 간질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우리 사람 간질 아시죠? 막 입에 거품 물고 갑자기 쓰러지고. 강아지들도 간질이 있어요. 좀 생소하실 수는 있겠지만 보통 이제 강아지를 키우시다 보면 보통 이제 말티즈나 그 간질이 자주 생기는 품종이 있긴 있거든요. 유전성이고 원인 불명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신 특발성 간질이 있어요. 그 간질의 원인 중에서 그 뇌 내부의 문제냐 아니면 뇌 외부의 문제냐에 따라서 원인을 좀 나눌 수 있거든요.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. 일단 뇌 내부의 문제는 퇴행성이 있어요. 퇴행성.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생기는 거고, 그 다음에 뇌수두증이라고 해서 또 뭐 말티즈나 요크셔 테리아나 치아와나 푸들이나 이렇게 생길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뇌의 종양이 생기는 거예요. 우리 사람도 뇌 종양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뇌 종양이 생기면 그 종양이 뇌를 압박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뇌에 있는 신경이나 이런 게 눌려서 간질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감염인데, 감염은 보통 홍역 아시죠? 이제 어린 강아지들이 홍역이 생기면 그 홍역 바이러스가 뇌로 침투를 하게 되거든요. 그렇게 해서 간질처럼 약간 이렇게 막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광견병에 걸려도 어떤 그런 광폭 증상이 나타나고 신경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염증, 유가종성 뇌수막염이라고 해서 약간 면역 매개성인데, 이거 말 그대로 뭐냐면 스스로 이제 면역에 문제가 생겨서 그 뇌 척수 쪽에 자꾸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GM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외상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겠죠. 그리고 부정맥이나 경색,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부정맥이 말 그대로 혈관이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뛰다 보면은 그게 뇌혈류에 영향을 미쳐서 뇌혈류에 피가 잘 도달하지 못하는 뇌경색이 생겨서 그렇게 해서 간질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. 그리고 뇌 외부의 문제는 이제 보통 대사성, 중독성, 영양성인데, 대사성은 말 그대로 전해질 불균형이 오거나 신부전이 오거나 간부전이 오거나 해가지고 그 전해질 밸런스가 좀 깨지면서 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중독성은 말 그대로 얘가 중독 물질을 섭취를 한 거예요. 그래서 보통 중금속, 납이나 뭐 그런, 그 다음에 유기인제나 뭐 이제 쉽게 말하면 농약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잘못 먹어도 이런 뇌 증상이, 신경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영양성, 티아민 결핍이 생겨도, 그러니까 영양이 부족해도 그 영양 부족 때문에 약간 경련이 올 수도 있다.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그 간질이 생기게 되면 강아지가 몸을 막 떨면서 막 애가 막 약간 쓰러져요. 의식도 막 의식도 잃었다가 돌아왔다가, 그러면서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, 일단은 갑자기 강아지가 약간 그렇게 간질이 오면은 주인이 되게 당황하겠죠. 그래서 막 강아지 이름 부르고 괜찮냐고 하고 막 마사지를 해주면 또 대부분은 또 괜찮아져요. 한 2분 정도 지속이 되다가, 그렇게 해서 거의 안 일어나는 애들도 있고,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또 주기적으로 나타나다가 또 한 달 주기로 나타나다가 갑자기 2주 주기로 나타나다가, 그 경련의 주기가 점점 잦아지면은 아무래도 좀 안 좋겠죠.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를 겪을 수 있는데 원인이 되게 다양하고, 그리고 그 간질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, 당연히 머리에 문제니까 엑스레이나 이런 걸로 안 나오겠죠. 그러면 MRI를 찍어서 뇌에 어떤,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뇌 종양이 있다 그러면 뇌 종양의 문제고, 만약에 뇌 구조물에 전혀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특발성이고, 만약에 뇌를 봤는데 어떤 충격이 있거나 그런 게 보인다 그러면은 어떤 외상성으로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러면 어쨌든 이 간질이 일어났을 때 치료는 어떻게 하냐, 사실 강아지도 뭐 사람처럼 뭐 뇌 수술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, 사실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
주로 약물로 치료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사람 간질약 그 이제 강아지도 어차피 적용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용량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수의사가 이제 간질약을 얘를 뭐 처음에 얼마의 농도로 적용을 해서 간질의 빈도가 낮아지는지 높아지는지 잦아지는지를 판단을 하고, 그리고 간질약도 여러 가지 약이 있거든요. 그래서 얘를 써보고 안 되면 얘를 쓰고, 아니면은 그 간질약에다가 어떤 보조 물질을 추가를 해보고 해서 계속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. 그렇다고 해서 뭐 강아지가 계속 입원을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, 일단은 이제 간질약을 처방을 해서 보호자하고 이제 전화를 해서 오늘은 이 용량의 약을 먹었을 때 뭐 재발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죠.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주기로, 처음에 이제 간질이 잘 안 잡히는 애들은 그 간질약을 먹인 다음에 딱 5시간 지나서 보호자가 정확하게 내원을 해서 그 피를 뽑아서 이제 혈청을 실험실로 보내서 페노바비탈 농도 검사를 하거든요. 그러면은 보통 쓰는 약이 페노바비탈을 1차적으로 쓰는데, 그 약물의 농도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이 용량을 더 늘려야 될지, 아니면 농도가 낮게 넣으면은 좀 더 용량을 늘려야겠죠.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약을 썼는데 농도가 너무 높다 그럼 낮춰줘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간질 치료의 핵심은 이게 뭐 그냥 걸렸다고 해서 완치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, 고혈압, 사람 고혈압 비슷해요. 사람도 고혈압 진단을 받으면 약을 먹잖아요. 근데 고혈압이 치료가 되나요? 안 되죠. 뭐 시기로 조절 뭐 해가지고 좀 나을 수는 있는데, 어쨌든 사람도 뭐 고혈압 걸리면은 고혈압약을 꾸준히 먹어야 되듯이 얘도 간질약을 먹어서 유지를 시켜야 되고, 그리고 만약에 간질약을 끊고 싶다 하면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약을 끊었을 때 부작용이나 이런 게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, 어쨌든 간질 자체는 계속 약을 복용하면서 수의사를 만나서 뭐 몸에 이상이 없는지도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나 이런 걸 체크를 해가지고 계속 관리하는 질환이거든요. 혈압처럼. 그래서 이제 만약에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얘가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좀 번거로움은 있지만, 그래도 관리를 잘 하게 되면 거의 증상 없이 유지되는 경우도 많으니까, 간질이라고 해서 딱 뭐다 그렇게 밝히기는 좀 힘들고, 사실 MRI 검사 같은 경우도 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, 또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MRI까지 안 가시게 되면은 사실 정확한 진단은 좀 힘들다고 보실 수도 있으니까, 만약에 간질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면 MRI 검사를 해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따져서 치료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요.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내일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